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가곡을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듣고 있으면요, 그 가곡을 듣는 가운데 마음의 고향을 찾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우리 가곡이 우리와 친근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떠나가는 배라든가 명태를 작곡하신 뷰눈 선생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특히 뷰눈 선생님께서는 고향이 이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시면서 통일을 항상 염원하시면서 노래 작곡을 해도 꼭 이 통일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게 되신다는 이 소견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뷰눈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요 근래 우리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명승지를 소재로 해서 작곡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뷰눈 선생님다운 그 작곡이 아닌가, 활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곡을 기다리게 되고 또 그리고 흐뭇한 마음을 저희들이 감출 길이 없군요. 명태라든가 이 떠나가는 배, 이것은 몇 년도 작품이었습니까? 6.25 직후죠. 6.25 직후면은 네, 1952년 3년 그새 만든 겁니다. 네, 이 떠나가는 배는 참 언제 들어도 저희들이 좋게 들리는데요. 선생님도 물론 그 노래를 아주 그 사랑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이왕에 나오셨으니 그 노래부터 한 곡 저희들이 들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이 뷰눈 선생이 1953년에 작곡하신 이 떠나가는 배를 박수로 한번 청해 주시죠. 바다로 떠나는 배 내 영원히 잊지 못할 님실은 저 배는 약속하리 날 바닷가에 홀남겨두어 전하오라의 슬픔 물결 위로 한괭 바다 아담한 꿈이 푸른 물에 백걸이 사라져내 홀로 외로운 동네와 더불어 수심큰 바다를 지키련가. 네,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굵고 낮은 그 남성 특유의 목소리로 그 아주 인상 깊은 반응을 받게 되는 그 명태라는 노래는 처음 어떻게 해서 내놓게 되셨습니까? 그건 제가 6.25 때 네, 제가 군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안동에 조던하고 있을 때 그때 정군 작가로 계시던 양명문 선생님하고 네.
또 우리 작곡의 대선배이신 김동재 선생님께서 네. 저를 찾아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 양명훈 선생님께서 그 명태랑 그 시를 저한테 주셨죠. 네. 그걸 제가 받아보면서 순간적으로 느꼈던 것은 말이죠. 네. 그 가사에 참 자기 몸이 찢어져도 이름만은 남긴다는 뜻의 그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그 6.25 때 마치 우리 6.25 나는 해 졸업했는데 그때 약 30명가는 졸업했습니다만 반수 이상이 다 죽었어요. 대학을 예. 6.25 그 예, 나는 전쟁 해 날 우리 6월 초에 졸업하셨는데. 졸업했어요. 예, 그렇게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군에 이제 종군하다 보니까 희생된 사람 많고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그 방위군 사건이라는 거 네. 이건 그 당시 사람들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만 그 방위군 사건 때 또 많은 이 청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허무하게. 네. 그래서 이 시를 받아보는 순간 이제 그런 걸 느꼈습니다만 이게 뭔가 이게 좀 삶에 좀 이 가치를 좀 어떻게 뭔가 좀 살려야 할 텐데 네. 이러다 죽으면 참 이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데 네.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 해서 이 곡을 저어서 한번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나 좀 이뤄냈으면 네. 이런 생각이 앞섭디다. 네. 그래서 참 그때 솔직한 기분이 네. 그래서 그걸 작곡했죠. 네. 예. 그 노래는 누가 그 당시에 불렀습니까? 그때 이 노래 성질 봐서는 역시 낮은 소리가 남성의 네네. 낮은 소리가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 지내던 오현명 선생님, 네. 우리나라 베이스 바리톤의 제일 네. 1인자 되시는 오현명 선생님한테 이 곡을 주었죠. 네. 그래서 부산 여기 환도 부산에 우리 임시 수도를 정하고 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휴전 협정되면서 서울을 환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바로 전에 그 부산에서 부산 극장에서 우리 작곡가 몇 사람이 모여서 이제 작곡 발표했습니다. 네. 그때 오현명 선생님께서 이 명태란 곡을 처음으로 발표했죠. 네. 근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반응이 굉장히 나빴어요. 불행하게도. 네. 그걸 평론가가 이제 다음 날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만은 네. 참 이게 무슨 곡이냐 이런 식으로 네. 참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줬느냐 하는 식으로 반문을 할 격이 이제 이와 같은 이 반응이 굉장히 나빴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참 굉장히 쇼크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어렸고 네. 그때 21 한 4살밖에 안 될 때 참 청운의 뜻을 안고 작곡을 했는데 네. 그게 첫 반응이 그렇게 나빴으니 뭐 어떻게 말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가슴이 아프다고 말 못했어요. 근데 그 후에 여담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가혹하게 평을 하시던 평론가들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그랬을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선생님의 명태를 비롯해 가지고 당초 작품이요 기왕에 우리 가곡으로 익숙해지었던 그런 노래와 좀 다른 아마 색채를 띄었었나 봐요. 네. 왜 그런 작곡을 하시게 됐는가 궁금합니다. 예, 참 우리나라 서양 음악이라는 것이 홍랑파 선생님을 비롯해서 네. 참 그러한 선배님께서 서양 음악을 많이 도입해가지고 좋은 작품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때 그와 같은 좋은 작품도 절대 필요하지만은 네. 우리 음악으로서 말할 때는 이제 내셔널리즘이라 그러는데요. 네. 우리 민족적인 그러한 음악을 좀 더 표현하는 것도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네. 늘 앞섭니다. 네. 그때 당시에 구라파의 예를 든다면은 러시아, 네. 스페인, 네. 체코슬로바키아 네. 이런 나라에서 내셔널리즘이 많이 성행해가지고 네. 자기네가 이제 구라파 음악에 못지않은 그러한 자기네 민족적인 그러한 음악을 잘
향상시켰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참 세계의 참 예술로 네. 성장시켜야 되지 않겠냐. 네. 아무래도 서양 우리가 도입해서 기술 같은 거 도입하는 건 절대 필요하겠죠. 네. 그러나 그게 안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예술성이란 것은 역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러한 그 예술성을 우리가 담아서 그걸 승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명태도 우리가 흔히 들 수 있는 그 거지들이 장타령 같은데 아주 우리나라의 그 토속적인 그러한 유머러스한 네. 이 뜻과 네. 또 리즘 같은 거 아주 재미있는 리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많이 듣고 대단히 이걸 좀 어떻게 승화시켜서 우리 민족의 예술로 좀 만들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명태 시를 받고 보니까 역시 이와 같은 표현이 네. 우리 민족한테 맞는 표현이 아니겠냐 해서 네. 그와 같이 작곡된 겁니다. 물론 이제 그대로 네. 딴 게 아니라 네. 그걸 인스피레이션 얻어가지고 네. 승화시킨 거죠. 네. 근데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시면서 막바로 작곡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난 작곡을 처음부터 하기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해방 직후에 제가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그 시기인데요. 네.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때만 해도 음악학교가 없었어요. 네. 음악학교는 대개 일본에 있었죠. 네, 동명이라던 네. 그 같은 곳이 있었지만은 우리 서울에는 음악학교라는 것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제가 그때 지금 연세대학이죠. 네. 그때 그 연세대학에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아무래도 의학을 좀 이렇게 남보다 좀 이렇게 취미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치외과를 다닐 수밖에 없었죠. 네. 근데 그러면서도 개인 교수를 그때 해방돼 가지고서 일본서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 명성을 날리던 그러한 분들이 모두 소개해서 우리나라 모두 기국해 가지고선 여기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네. 그 유명한 그 작곡가가 한 분 계신 지휘자도 한 정종길 선생님한테서 제가 작곡을 개인 지도를 받았죠. 당시 기억나는 작곡가라든가 음악가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예, 작곡계는 현재명 선생님, 네. 박대준 선생님, 네. 예, 또 그 같은 분들 계셨고 성악계는 이인범 선생님, 네. 김형로 선생님, 네. 또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김천애 선생님, 네. 마금희 선생님, 네. 한평수 선생님 이와 같은 분들이 모두 활약하고 계십니다. 네. 6.25를 전후해서 우리나라의 음악계의 공연이라든가 이 작품 발표라든가 이런 상황은 어떤 정도였습니까? 그때만 해도 교향악당도 있었습니다. 네. 고려 교향악당도 있었고 현재민 선생님께서 만드신 교향악당이죠. 네. 그런 공연은 지금 시민회관이라고 네. 그 전에 국회 자리 네. 광화문에 있잖아요. 네, 네, 네. 조선일보사 바로 옆에 네, 네. 거기에 또는 이제 명동에 시민 뭔가 시공간이라고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쪽에 시민회관이죠 이제 네, 또 이쪽 명동에 있는 건 시공간인가. 네, 네. 예, 그래가지고서 거기서도 음악회를 하고 네. 또 이제 적은 음악회든가 네. 혹은 또 뭐 연극이든가 네. 이런 거 혹은 또 이 악단에서 이 공연하는 거든가 이런 것은 말이죠. 네. 지금 을지로에 지금 저 서대문 쪽에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양극장 네. 또 저기 용산 가는데 성남극장, 성남극장. 예, 네. 이런 데서 이제 주로 했죠. 네. 피난지에서는 어떻게 부산이나 대구에서는 예, 활동을 하셨습니까? 부산에서는 피난 가서 그때 김생여 선생님께서 네. 해군 저음악대를 지금 만드셔가지고 네. 그게 총 감독을 하고 계셨습니다만 네. 그때 모두 음악인들이 네. 주로 해군 저음악대에 모두 모여서 살고 있었죠. 네. 예, 거기서 이 음악 활동을 이제 전선에 가서 하기도 하고 네. 후반에서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는 물론 대학에서는 정치 외교학을 하셨습니다만은 음악에 이렇게 참 평생 작곡하는 것이
그 아주 그 소년 시절 때부터 꿈이라고 듣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대충 들어보면은 음악에 그렇게 애착을 느끼고 계셨는데 돌연 음악을 중단하시고 외교관 생활을 하셨어요? 네, 그것이 아까 제가 왜 그러셨습니까? 말씀하다 좀 네. 중단됐습니다만은 그 부산에서 환도하기 네. 전에 우리 부산극장에서 공연을 가졌습니다. 네. 작곡 발표회 가졌는데 그때 저 오현민 선생님께서 명태를 불렀습니다만 네. 아주 굉장한 호평을 받고 네. 그 다음 날 신문에도 크게 나가지고 네. 아주 쇼크를 받아가지고서 네. 나는 이젠 작곡가로서의 자격이 없다 하고 네. 아주 그렇게 느꼈죠. 네. 그래가지고선 에이 뭐 이왕 학교 전공 정치외교 했으니까 외무부 입부 시험이나 보자 해서 지금 뭐 외무 공무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한 6, 7년 전혀 작곡이랑은 못했어요. 네.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요, 선생님께서 그 평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그 100% 그대로 수긍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자기의 작품을 몰라주는 데 대한 어떤 반발이라든가 뭐 좀 그 표현이 조속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오기 같은 이런 것 때문에 에이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인지 이게 여러 가지 합친 거예요. 여러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까? 네, 그때만 해도 어렸으니까 네. 상당히 감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걸 한 공개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네. 받게 되니까 네. 개인이 말로 했다면 뭐 별로 뭐 한데 신문이 크게 났으니까 네. 굉장히 그 쇼크를 받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잃었고 네. 첫째는 네.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막 정치 외교 전공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겁니다. 네. 야 이거 밥 못 먹겠나? 네. 그만두자. 도저히 안 될 걸 해서 뭘 하겠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직업 외교관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굉장한 좌절을 아마 그 당시에 경자에 느끼셨던 받았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한근 20년 가까이 작곡을 못했어요. 네. 그럼 어디 외교관 생활의 그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그 외교관 생활 모두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그건 30년 했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작곡가로서보다도 외교관 생활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외교관 생활하시면서 그 기억에 남으시는 어떤 일화라든가 저희들이 좀 들어서 흥미로운 얘기가 없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네. 외교관 생활하면 이제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파티든가 또 네. 기타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은데 네. 각국 사람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요. 네. 그런 모임 할 때 우리 집에서는 항상 우리 이 집사람도 그 피아노 전공했기 때문에 네. 예, 나중에 하프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연주를 했어요. 아, 예, 파티할 때. 각 나라 대표들 예, 이렇게, 모두 우리 네, 초대해가지고 불러서, 연주도 네네. 하고 하면 네. 선진국도 그렇지만 후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음악학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어허. 문화적으로 많이 뒤떨어진 나라로 이제 그렇게 보고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있었군요. 근데 상당히 그 사람들이 거의 감탄하고 네. 이게 한국이라는 그런 나라 아니로구나.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구나. 네. 그래가지고서 이 동등하게 친했고 네. 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외교계는 그 모르는 사람 없이 우린 굉장히 좀 고명한 인사가 되고 말았어요. 인기 있는 인사가 돼서.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이 외교라는 것도 역시 인간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역시 그만한 좀 그 문화 수준이 높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네. 또 대우도 달라지고, 네. 또 좀 더 우정이 깊어지고 네. 해서 무슨 외교 교섭할 때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어요. 한국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지죠. 네. 예, 그래서 네. 포크 우리 노래도 많이 소개를 하셨습니다. 네 소개했죠. 아, 네. 또 그리고 또 이제 서양 것도 하고, 네. 네, 독일 거, 프랑스 것도 해주고 네, 하면은 네. 뭐 참 좋아해요. 아, 그렇겠지요. 예. 네. 그 사람들이야 외교 이제 큰 나라 같은 데는 이제 가면 선진국에서는 연주회 같은 거 많다지만 네. 이 중진국 같은 데는 사실 연주회랑 같이 보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데서 그렇게 해주면요 아주 더욱 빛이 나고 좋았습니다. 그 음악을 전공하신 것이 아주 그 외교 무대에서 대단한 그 예, 아주 큰 도움을 도움이 받았습니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 참 이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뭐 자랑될 만한 것도 못 됩니다만은 우리 집에서 파티한다면 다들 불러달라고 또 빠지는 사람도 올 정도로 예. 아주 와서 또 심지어 자기네들도 또 다 연주도 좀 하고 네. 서로 재롱을 좀 서로 자랑도 하고 이런 재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관 생활 하시면서 한 17년 뭐 8년 동안 음악에 대해서 전혀 그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음악을 쭉 그 좋아하시고 음악을 쭉 면면이 이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럼요. 네. 이 음악이라는 거는 다 막말로 네. 이 아평과 마찬가지예요.
그 깊은 그 음악의 정서 속에 들어가서 빠져나온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예, 이건 참 우리가 음악을 이해한다는 게 네. 참 남보다 더 이해할 수 있다면 그만큼 특권을 가지는 거예요. 네. 네, 나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어요. 네. 그 외교관 생활하시면서도 역시 그 음악에 대한 집념을 그 버리시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못 버리죠. 네. 그래서 그 주재국에 가면은 반드시 그 나라의 그 음악을 비교적 좀 알려고 네. 노력을 했어요. 네. 미국 가서는 이제 흑인들의 음악을 네. 좀 자세히 좀 보고 네. 또 남미에 가서는 특히 그 브라질에 가서는 네. 브라질의 그 역시 흑인들의 그 삼바 네. 이제 서양 음악하고 뭐 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네. 그 아프리카 음악들 가져와서 네. 서양 구라파에서 온 음악하고 합쳐가지고서 그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참 흥미로웠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또 제가 많이 흥미가 있어서 많이 보아왔고 네. 또 이 중부아시아 특히 이런데 아니 저 이 스페인 같은 데 가면 네. 또 이제 대단히 그 이 아시아적인 그 멜로디가 많고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그것을 이제 찾아보면은 아랍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 아랍어를 그렇군요. 찾아 들어가면은 그 중부아시아 그 이 아프가니스탄인가 이런데 아랍의 그 음악하고 또 연결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이게 종교적으로 또 연결돼요. 네. 그 아랍 음악이 이를테면 해외교 음악하고 네. 관련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옛날 그 북부 아프리카 침공해 가지고서는 지브랄타르를 건너서 구라파를 이제 진입해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음악이 스페인 음악으로 이제 변해가는 과정. 네. 이런 거 참 그 재밌지 않습니까? 네. 그 중부아시아 또 이제 올라가 보니까 저기 파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올라가 보면은 거기 부족들이 이제 북을 치고 노래하는데 우리 이 장구와 꽃 같은 거 있어요. 네. 치는 것도 같고 가락도 비슷하고 네. 또 그것이 역시 찾아보면은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네. 우리나라 왔다. 네. 이 서적을 보면 이제 당나라 때 네. 이란 그쪽에 사람들, 이 지금 말하는 네네. 이란 그쪽 사람들이 그때는 도르크시다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민족들이 그 음악을 가지고 중국에 와서 네. 그 음악이 중국의 궁전에서 이제 하는 정악이든가 네. 아악이든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네. 네. 그것이 당나라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네. 우리나라에 지금 아악이 되고 네. 이제 이렇게 변천하는 거 네. 그걸 엿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참 이 세계는 하나로구나 하는 생각도 네. 들고 네. 또 그걸 우리가 잘 살림을 해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적으로 높이 성화했을 때 네. 그게 모든 인류에 참 공헌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예술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우리 바탕을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네. 그 음악적인 배경을 살려가지고 네. 한번 잘 예술적으로 승화시킨다면 구라파 음악에 못지않은 이제 음악으로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얻을 수가 있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외교관 생활하신 것이 음악 세계에 굉장한 그 예, 많이 변호사님의 플러스, 도움이 됐다고 됐죠. 저희들이 예,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경험한 겁니다. 몇 년 전에요. 그 서울에서 국제민속음악회라는 거를 했습니다. 국립극장에서요. 예. 그래서 한 15개국에서 참석을 했는데 예. 그 음악 자기네 나라의 그 고유의 그 전통 음악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그 간단하게 이렇게 다과회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각 나라 대표들이 다 그 잔디밭에 나왔는데요. 예. 우리나라 그 농악팀이요. 예. 거기서 그 아주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농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 젊은이들이 한 4명이서 네. 이제 장구 치고 북치고 그러는데 그 리듬에 맞춰 가지고요. 그 각 나라 대표들이 전부 춤을 추는데요. 예. 그 춤이 거의 이 국적이 없는 예. 그저 자연 발생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그런 춤인데 예. 거의 비슷비슷하게 다 추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면서요, 아하, 이 음악이라는 것이 이 과연 그 국경이 없는 언어다 이런 그렇죠. 말들을 하더니 예, 그렇죠. 이것이 과연 실감이 난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변 선생님이 음악을 하시는 것이 외교관 생활에 도움이 되고 예. 또 외교관 생활 하신 것이 음악 세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많은 도움을 제가 느꼈어요. 네. 예. 그것이 역시 그 이제 농악이다 이런 특수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민속적으로 발전하는 음악은 좀 특이하지만 네.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정악이다 이제 아악이다 이런 거는 네. 많이 그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란 네. 말이에요. 그것이 또 일본도 넘어가고. 네, 네. 그러나 이제 우리 그 민속적인 토속적인 그런 음악들은 또 그 특이하죠. 예. 근데 그런 것만 서로 영향이 좋다면 좋고
또 안 주고서 한 지역에서만 발달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모든 상관성은 좀 있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되고. 81년도에 외교관 생활을 이제 은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81년부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참 저희 여성이 뭐 이렇게 긴 건 아니겠으니까요. 별 말씀. 뭔가 저는 참 우리 교회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 되겠다. 예. 그렇다면 저 하나님한테서 저한테 막 은혜를 주셨다면 조그만 작곡이라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네. 그래서 그걸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볼까 예.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작곡에 전념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무슨 살롱 문화를 이렇게 그 발전시키겠다는 그 아마 꿈도 키우시고 계신 걸로 저희들이 예. 들었습니다만 그건 어떤 네, 그건 이 우리나라의 그 참 이 클래식 음악 같은 거, 네. 이 가곡이든가 이런 거 같은 예. 거 좀 그 수준이 높은 것을 좀 사회 그 저변에 예. 좀 확대시켜서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것이 좋지 않겠냐. 예. 또 구라판 그런 게 많고 하니까 예. 꼭 뭐 큰데 아니면 음악회 못한다는 법 없으니까 예. 이렇게 살롱과 적은 데서도 우리가 서로 모아서 좀 그런 같은 음악회도 해서 참 같이 우리 즐길 수 있다는 거 예.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때 그 여의도에 조그만 공간 얻어가지고서 이름 오페라 하우스를 해가지고서 예. 거기서 우리 모두 음악인들, 시인들, 화가들 모여서 이제 늘 그 즐거운 모임을 가지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연주회도 가지고 예. 또 거기서 작가분들 모아서 시인들의 좋은 시를 골라서 가곡도 적어서 발표하고 예. 이런 걸 했댔죠. 요즘도 계속 하십니까? 그게 근데 좀 불행하게 됐어요. 그 집중이 좀 불행한 게 생겨가지고서 그 거기서 문을 닫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네. 이렇게 돼서 부득이 그 못하게 됐죠. 네. 이렇게 다음 그러나 기회에. 이제 뜻이 있으시니까 네, 언젠가 또 장소 다시 한번 네. 생각하고 곧 있습니다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그 요 근래 선생님 그 작곡에 열중하고 계신 것이 우리나라 강산을 소재로 해서 작곡을 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외국에 돌아와서 저희 가족 데리고 한번 설악산 네. 갔댔습니다. 네. 너무나 아름다워요. 예. 우리나라 강산은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외국에 가면은 물론 이제 참 장대하고 참 그렇게 큰 경치는 더러 좋은 데 많습니다만은 네. 우리나라처럼 아기자기하게 그 산천이 아름다운 데는 별로 없어요. 예. 특히 그 설악산 같은 건 난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산이 아니겠냐 예.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너머 그 북쪽에 제가 고향인데 어렸을 때 금강산도 궁했거든요. 예. 그래서 설악산을 보니까 어찌나 그 아름답고 특히 또 금강산이 그냥 그리워지고 예. 그 금강산 끝이 이를테면 설악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 참 감격적으로 이제 내려왔지요. 하산했지요. 예. 해서 그 내가 가까이 평소에 지내는 시인 그 정공재 선생님을 불렀죠. 네. 그래서 여기 와 계십니다만. 네. 그래서 나 이런 걸 봤는데 우리나라의 설악산에 대한 좋은 노래도 있습니까? 예. 별로 잘 모르겠다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거 좀 우리 하나 같이 좀 작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예. 제의했죠. 예. 예. 그래서 좋으시다 해가지고 그분이 그냥 북한 이 설악산 여러 번 갔다 오셔가지고 좋은 시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악산이라는 곡을 저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참 설악산을 갖다가 참 찬양하면서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노래를 하나 만들어 되겠다 해서 만들었죠. 네. 그리고 또 이 요즘에 그 한강을 네. 이제 보니 한강에 대해서도 노래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참 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참 매일 그 왔다 갔다 하면 사는데 우리 참 한강에다 한번 정서를 한번 담지 못하고 매일 생활을 보낸다는 것이 너무 애처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 참 이 모든 게 거칠고 참 물질 이주의 사회를 할지만은 이런 세월 자꾸 변해갑니다. 산업 사회니까. 네. 그러나 참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니까 우리 그 정서를 아름다운 정서를 이제 품으면서 살자. 한강에다가 한번 도움을 어떠냐 해서 제가 또 정공재 선생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한강을 또 좀 지읍시다. 네. 그랬더니 또 그분도
이번도 또 오케이 하고 네. 좋다 하고서 북한과 남한간 여러 군데 여러 번 다녀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시를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또 작곡을 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한류 수도를 가봤더니 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네. 참 너무나 아름다워요. 네. 참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참 이 독일에 가면 로레라이 같은 노래 있지 않습니까? 라인강의 그 로레라이 전설을 가지고 그 미인이죠. 그 전설이 나오는 그 미인을 그 노래하면서 라인강을 노래하면서 있는 그런 같은 거. 또 이 그걸 관광객들이 보려고 로레라이 그 한번 보려고 많은 사람도 옵니다. 라인강을 노래하고 있고 또 로스의 그 볼가의 밴 노래든가 네. 또 요즘 그 미국의 그 이 포스타의 그 스와니 강 네. 그런 노래 그거 다 그 강을 끼고 한 노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강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요. 예. 그 노래를 다 그럼요. 알고 있으니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요. 그래서 참 이 노래의 힘이 대단하다는 대단한 거예요. 거죠. 네. 우리가 이 한가위라는 게 얼마나 이 우리 민족의 젖줄이요. 네. 우리 민족 여기서 이렇게 참 살아나온 거 아닙니까? 네. 오늘날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또 이 한강은 저 북쪽 금강산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물줄. 예. 또 남쪽에서는 저기서 오대산 쪽에서부터 올라오니까요. 예. 내려오는가요? 이렇게 해서 합쳐서 양수리에서 모아서 이제 하나로 내려가는 우리 민족이 통일돼야 될 또 통일로 살아야 될 민족입니다만 이와 같은 한강을 우리가 매일 지나보면서 거기에 참 깊은 정서를 안지 못하고 사랑을 안지 못하고 꿈을 안지 못했다는 거. 막 이와 같은 것을 안 되겠다 해서 정선 씨한테 좀 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참 잘하셨어요. 왜냐하면요, 그 선생님이 항상 그 금강산 뒤쪽에 고향이시기 때문에 그 고향을 항상 그리시고 그리고 통일을 항상 염원하시고 그렇게 그 음악에서나 뭐 외교 활동에서나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고 저 들었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이 요즘 또 한강 개발이 또 한참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 맞추어서 이제 선생님의 노래가 그 한강 개발과 함께 정말 참 널리 애창이 됐으면 합니다. 혹시 외교관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 산천과 이제 선생님의 그 음악 세계를 통해서 노래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더욱 그리워지고 고국 산천이 더욱 아름다워 보여지고 이런 데서부터 그 음악 세계가 어떻게 좀 다른 경지로 심화되고 승화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참 이번에 그 아주 대단하신 작품을 만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 힘 기울여서 작곡하셨다는 그 국토 예찬 가곡 중에 한 곡을 이 자리에서 좀 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강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한강수야 흘러라 넘치 넘치 흘러라 부비 부비
네. 지금 그 선생님 작곡하신 한강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바리톤 김성길 교수가 네, 김성길 선생님이 불렀지요? 불렀습니다. 네. 근데 그 정작 작곡을 이렇게 국토 예찬하는 이 작곡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시던가요? 뭐 역시 이 곡이라는 것은 네. 역시 시를 바탕을 해서 이런 건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참 이런 작품이라는 것은 참 언어의 시와 네. 음의 시가 네. 크게 참 좋게 조화되어서 네. 이루어질 때 네. 그야말로 좀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시가 좋아야 좋은 가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좋은 시인을 만나서 네. 자꾸 이제 이와 같은 저의 의견을 제시를 하면 네. 그런 분들이 만들어 주지요. 네. 그러면 또 이제 나는 이제 국도 예찬 같은 이와 같은 이 얘기 제목이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얘기한다 할 때 그 한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시인하고 같이. 네.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예가 별로 이때까지 없었는 걸 생각합니다만은 구라파에서는 이제 뭐 베르디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베르디가 좋아하는 그 문학인이 있습니다. 네. 시인이든가 혹은 극작가가 있습니다만 늘 그이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작품을 지어가죠. 근데 그렇군요. 저도 역시 이 한강이다 하면 한강에 대해서 참 그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가 제대로 되는 게 있느냐 하면 사실 찾기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네. 설악산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뜻이 맞는 그 시인하고 만나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로 이 얘기를 주고받은 가운데 그 시인이 인스피레이션 얻어가지고 좋은 시를 쓰게 되죠. 네. 그럼 또 저도 역시 거기서도 이제 어떠한 그 영감 잡아가지고 작곡하게 되는 거죠. 아까 소위 언어의 시와 음의 시가 합쳐지게끔 이제 노력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시가 예를 들어서 글자 하나 예. 이렇게 단어 하나 예. 이것이 틀림으로 해서 작곡이 아주 완전히 틀려질 많이 수도 달라지죠. 있습니까? 아하. 달라지고 네. 또 이 시의 언어를 선택하는 데서도 시인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이 그 언어의 그 발음에 따라서 네. 이 멜로디든가 리듬이든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인들의 그 노력이라는 게 상당히 필요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가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번에 한강이라든가 설악산이라든가 뭐 한려수라든가 예. 수도라든가 예. 이런 것을 시인에게 받을 때 말이죠. 예. 혹시 첫 번 받은 시가 마음에 안 드신다든가 예. 작곡하기 어려워서 예. 수정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반복되는 작업은 없으셨는지? 있었죠. 네. 근데 내가 이 정 선생하고 콤비가 된 것은 정 선생이 내가 학교 후배입니다. 네. 또 내가 좀 말하기 좋고 네. 또 자존심이 좀 깎이는 경우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간에. 네. 예? 네. 내가 내 주장하면 저쪽 주장 나오면 네. 서로 안 맞는 경우 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때에는 좀 내가 좀 독재를 좀 하죠. 선배란 이제 네. 특권 가지고서 막 누르고 이렇게 네. 해달라고 강요합니다. 네. 그럼 또 이 정 선생 재치가 있으니까 그걸 싹 또 돌려가지고 네. 아주 내 마음에 쏙 든 걸 또 만들어냅니다. 네. 예, 그런 또 그 양반의 천재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작 시인 정공채 선생의 마음에는 안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갖다 골라서 주죠. 네. 그럼 저하고도 꼭 맞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쪽으로 일치가 되는 거죠. 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답사를 나가시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답사는 아직 못 나갔어요. 근데 나는 바쁘지 않지만 그분은 늘 바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뭐 설악산도 여러 번 다녀오시고 나는 그러셨다고. 별도로 갔다 왔죠. 네. 그 양반은 시집기 위해서 자기가 갔다 오고. 아하. 예. 네. 앞으로도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데를 좀 많이 좀 만들려고 합니다. 아하. 예. 한려수도도 최근에 또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네. 아직 이번에 녹음 안 됐습니다. 아, 내일 네. 녹음합니다. 네. 네. 정공채 선생께서요. 예, 역시 정홍철 선생님께서 쓰신 겁니다. 네. 아름다운 시 써주셨어요. 네. 그 아름다운 시를 쓰시는 이 정공채 선생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효논 선생님께서 그렇게 쉴 사이 없이 바쁘신 분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와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변 선생님은 제일 처음에 만나신 것은 언제셨습니까? 4년 전에요. 네. 초가을에 82년도에. 네. 네. 그러니까 변훈 선생님이 외교관 생활을 마치고 네. 오셔서 얼마 안 돼서 네. 저와 같이 시를 쓰는 친구의 안희웅 씨라고 계시죠. 네. 그분이 변훈 선생님이 오셨다. 네. 그래 저 조선일보 뒤에 그 다방에서 네. 그래 만나서 오랜만에 인사도 드리고 네. 세주도 한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초대면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변훈 선생님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저 시집을 이제 네. 갖다 드렸더니 네. 변훈 선생님 사모님이 이제 피아니스트이신 네. 서근혜 여사께서 네. 그 시집을 읽으시던 가운데 갈매기 우는구나 하는 네. 그런 저 시가 있는데 아주 좀 서정적이죠. 에스프리가 있달까요. 네.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이제 변훈 선생님이 작곡을 해주셨고 네. 지금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 시를. 네. 그 다음에 이제 변훈 선생님께서 한강이라든지 설악산이다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 네. 이것은 뭐 세계적인 것인데 네. 전에 한강에는 그 대중 가요는 있었지만은 네. 막 별다른 노래 같고 저도 생각해봐도 설악산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변훈 선생님이 아까 독재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 정치외교과 7년 또 같은 학과의 또 선배님이십니다. 네. 연세대.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변훈 선생님의 그 작곡의 그 진폭이랄까 깊이와 네. 폭이 말이죠 울타리가 없을 정도로 네. 이 독창적으로 부셔나가기 때문에 네. 제가 상당히 존경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변훈 선생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할 때는 네. 저도 약간 고집 부리다가는 또 다시 생각해보고 네. 그래서 이 한강은 뭐 아까 변훈 선생님이 같이 간 적은 없다 했는데 한 번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사실. 네. 네. 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변훈 선생님께서 같이 가신 적이 없다고 그러면 없는 걸로. 네, 그럽니다. 고집이 이 변훈 선생님이 훨씬 세시다고 말씀하시니까. 네, 그 좋은 점이죠. 근데 정공재 선생도 그러니까 저 정치외교과를 네, 네. 나오셨습니까? 네. 이게 정치외교과 나오신 분이 시인이라든가 음악가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정치외교과에 다녔는데 네. 저보다 워낙 출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네. 그 양반들이 뭐 지금 대사도 있고 영사도 있고 네. 예무부에 많죠. 네. 그러니까 그 저는 또 오히려 시를 시가 누가 오히려- 정공재 선생의 시를 갖다가 누가 아주 처음에 혹평을 했으면은 네. 시인 대사가 한 분 외교관이 태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뭐 어쩌면 그래 되면 변훈 선생님 어디 비서줌으로 따라가서 네. 지금도 이번에 뭐 오늘- 특히 네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도 네. 방자처럼 나와 있잖아요. 이도령님이죠. 예, 아주 참 정다운 사이라는 걸 저희들이 네. 한눈에 알 수가 있어서 아주 흐뭇합니다. 이 특별히 어려웠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없습니다. 자꾸 네. 이제 변훈 선생님이 고치라는 거 네. 그게 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낱말에 네. 토시를 저는 로로 했으면 좋겠고 예를 네. 들면 네. 하리야 하고 하리라 하지 말고 네. 이번에 다도의 저 한려수에 한려수도요. 나온다면 나는 사랑하리야 했거든요. 네. 이것이 그 의미가 주는 그 여운 네. 더 멋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사랑하리라 네. 이렇게 옛날부터 있어온 그 관념적인 말, 네. 그거 습성적인 말보다는 네. 사랑하리야. 네. 예를 들면 또 갈매기 우는구나라는 가곡에서 네. 이렇게 슬피 우는 것가 이렇게 했거든요. 것인가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은 얼마든지 시어의 창조랄까요? 노랫말의 창조로서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아까 한강에서 품에 안고 같은데 그런 네. 예라는 토시는 빼버릴 수 있죠. 품 안고. 품 안고. 네, 막 이런 그러니까 뭐 저는 즐겁습니다. 변훈 선생님이 자꾸 하자는 대로 저는 하시자는 대로 네. 저는 자꾸 저 공부를 하고 또 네. 거기에 생각을 더 해보고 네. 지금도 그런 몇몇 작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정공재 선생의 시를 이제 작곡을 하셔서 한강과 설악산이 이제 발표가 되겠는데요. 들어보셨겠죠, 물론. 네, 아까 저 아주 뭐 좋아합니다. 조금 전에 한강은 뭐 이 자리에서 들어보셨고 그 우리 듣기 전에 먼저 들어보셨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네. 이 저 곡이 한 곡씩 될 때마다 지난번에 오페라 하우스를 네. 참 어려움 가운데 못 열게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변훈 선생님 집에서나 네. 이 작품이 하나 될 때 한 10명 모여서 네. 간이 발표회 네. 그래 자축회를 사모님이 이제 피아노 네, 치시고. 그리고 또 피아니스트도 많이 오고 네. 또 변훈 선생님의 곡을 받고자 하는 네. 소위 참으로 훌륭한 가수들이 네. 성악가들이 많이 모이들죠. 네. 네, 그래서 하나의 조그마한 가정의 네. 발표회 축제입니다. 그게. 아. 네, 그래서 이 한려수도도 곧 이 그런 축제를 하나
변훈 선생님 집이 될지 네. 또는 다른 장소가 될지 네. 네, 이런 사롱 문화를 잃어버린 네. 요즘 네. 우리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작곡가와 음악인가 또 시인 이렇게 많이 접촉이 많죠. 네. 비단 저뿐만 아니고 변훈 선생한테는 시인들이 아주 중요한 시인들이 많이 옆에 계십니다. 예. 네. 그 곡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곡에 대해서 그 범패 스타일이라든지요. 네. 그 소위 불교 음악이랄까요. 고유의, 네. 네. 우리 고유야 물론이고요. 네. 그게 바탕이 되고 네. 그것이 이제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분모 같이 독창적으로 세우는 세계가 네. 아주 특이하면서 답답하지 않죠. 네. 자유롭게 이게 음악 세계 우리 음악 예술의 승화 발전을 이리 폭넓게 해가는 거죠. 네. 깊이를 더하면서. 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대개 뭐 네. 저만 좋아하지 않죠 이제.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음악의 앞으로의 그 눈부신 창작 음악에 네. 그것이 열리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뿐 네. 아니죠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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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공채 선생이 그 시를 쓰시고 변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노래 아까 들어봤습니다만 이번에는 그 새로 작곡하신 설악산이라는 노래를 한번 네. 저희들께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설악산아 구름 타고 덩실덩실 하늘 높이 떠 있네 덩실덩실 설악산아 덩실덩실 설악산아 설악산아 우리 기상 산동 우리 하늘 높이 솟았네 웅웅웅 설악산아 웅웅웅 설악산아 사랑너비 운도 근심 걱정 온갖 속진 세상을 벌벌 떨어버리자 벌벌 떨다 속진 세상 벌벌 떨다 속진 세상 네. 이번에 이 노래를 부르신 분은 테너 임정근 씨라고. 예, 임정근 씨. 네. 젊은 사람인데 네. 그 이태리에서 공부하고 네.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네. 장래가 굉장히 촉망되는 네. 청년입니다. 저는 이 음악이라든가 시에 대해서는 아주 전혀 분이 아닙니다. 괜히 겸손한 말씀. 아닙니다, 아닙니다. 창피할 정도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이 노래를 들은 그대로의 그 지금 감상이 어떠냐면요. 예. 이 설악산 같은데 젊은이들이 이렇게 여럿이 등산을 가가지고요. 이렇게 혹시 장소에 있으면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한 사람이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여럿이서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를 하고 맞았어요. 네, 예. 합창으로 옆에서 예. 받쳐준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렇게 예. 노래를 부르는 예. 뭐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게 이를테면 우리 네. 정 선생하고 다 처음에 의논했습니다만 우리 네. 국민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국민 가곡을 하나 만들자. 네, 이 설악산이라는 것은 혼자 감상해도 너무 아깝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도로 이제 부르면은 네, 모든 대중들이 따라서 부르는 네, 그 같은 장 같이 다 즐기는 네, 그러한 그 가곡을 만들자 해서 그 시도 역시 그렇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네. 저건 조금 낮추면은 네. 그 얼마든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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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그 우리 비오는 선생님께서 이 생각하시는 바람직한 우리 그 가곡의 방향이 있다면은 어떤 방향이 좋다 이런 사견이 있으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대단히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네. 사실 이 예술 음악이란 것은 그 깊이는 한없이 그 무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예술 가곡을 가고 초기에는 참 창성가에서 우리가 도입된 가곡이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고 또 그렇게 내용이 깊지 않은 걸로 이제 많이 해서 평이하게 부르고 네. 또 이제 알아듣기 쉽게 네.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만 네. 이제 차차차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 네. 점점 더 깊은 예술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예술성이 높은 걸로 네. 자꾸 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문제 아니겠냐. 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작품을 만들려면은 역시 그 자기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 자기 그 수양과 네. 교양과 네. 이걸 높임으로 해서 그 자기 창작한 것이 그 깊이 있고 수준이 높은 작품이 나오겠는데 네. 그 역시 그 작곡하는 사람들과 시인이든가 네. 이와 같은 그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라는 건 참 피눈물 나는 노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네. 영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 인간의 깊이라든가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예.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이제 작품 활동하시는 분은 그 작품에 예. 그것이 어딘지 모르게 이렇게 스며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런 말씀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 지금 당분간은 이제 그 막 강상 예찬이 되겠습니다. 모르겠 그런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그 강산을 우리가 참 찬미하고 네. 또 여기에 우리 참 북쪽에 있는 백두산이다, 네. 금강산이다, 대동강이다 네, 네. 이와 같이 참 우리가 자랑하는 그런 산천을 또 역시 우리 찬양함으로 해서 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북쪽에는 요즘 하도 가보질 못하니까 네. 외국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서 그쪽 노래도 좀 우리가 이제 백두산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다 이렇게 부르게 되면 네. 자연히 우리가 참 통일해 보겠다는 그 의욕이 네. 더욱 좀 심어지지 않겠냐. 이와 같은 그 감정을 좀 더 우리 참 젊은 사람들한테 더 심어주고 싶은 그러한 그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네. 이번에 그 발표 이미 뭐 하셨습니다마는 또 앞으로도 발표될 노래는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처음으로 그 명태를 이렇게 작곡하셔가지고 이렇게 평이 좋지 않아서 그 좌절과 심한 그 비탄에 빠지셔가지고 작곡을 그만두시고 외교관 생활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리라고 제가 장담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고집을 부리셔서 작곡을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걱정 없어요. 유능한 저 작곡가 한 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뭐 누구 욕하다 해도 좋고 네. 뭐 칭찬해도 고맙고 네. 그저 그런 심정이죠. 담담한 심정이죠. 네. 그때야 젊었으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전 선생님 앞에서 이런 뭐 실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그 국민 전체가 널리 애창할 수 있는 예술성이 높은 그런 가곡을 많이 좀 작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인 정공채 선생께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작곡가이신 변훈 선생님 모시고 11시에 만납시다. 여러분과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누구 욕하다 해도 좋고 네. 뭐 칭찬해도 고맙고 네. 그저 그런 심정이죠. 담담한 심정이죠. 네. 그때야 젊었으니까 이제.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변 선생님 앞에서 이런 뭐 실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밤늦은 시간에 선생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요. 예. 우리 국민 전체가 널리 애창할 수 있는 예술성이 높은 그런 가곡을 많이 좀 작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인 정공채 선생께서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오늘은
작곡가이신 변훈 선생님 모시고 11시에 만납시다. 여러분과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